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를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신나게 나누다가 네. 방송이 시작돼서 제가 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합니다를 이 이야기가 있는 걸로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네,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네. 이제 슈만의 작품. 정말 계속 슈만 얘기만 할 겁니까? 그렇죠. 120곡 정도 결국 다 연주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진짜 많은 관객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네. 행복하게 연주했고, 또 대관령 음악제에서 베토벤의 오페라 피델리오라는 작품을 또 작업을 하고 왔어요. 아니, 저는 정말 궁금한 게 네,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원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라이브 연주를 했는데 그렇죠. 예, 이제 좀 몇 달 동안 못 하다가 왜냐하면 우리 정태영 선생님이 네, 그 슈만에 빠져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살짝 빠져 있었거든요. 네, 예, 제가 이제 슈만의 음악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런데 이제 9월이 됐으니까 가을에 우리가 하나 해야 되지 않겠나 맞아요. 싶어서 오늘 악보를 제가 가져와서 네. 초견으로 지금 연습을 했는데 마치 1000번 정도 연습한 것처럼 저 슈만이 살아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곧 있을 이제 라이브를 기대해 주시고요. 정경 교수님이랑 저랑 진짜 좋은 곡을 오늘 가지고 오셔서 정말 즐겁게 연습을 했거든요. 여러분 차마 제가 곡 스포는 못 해드리겠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뭔가 또 신비감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너무 방정맞게 하는 것 같아서 살짝은 이렇게 또 있어 보이는 척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초견을 이렇게 줬습니까? 초견이 비법이 뭡니까? 비법이? 그 악보를 이제 처음 딱 보고 예. 치는 것을 초견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그거는 계속 트레이닝을 어릴 때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성인이 돼서는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성인이 돼서는 네. 솔직히 쉽지 않고 예. 저는 중고등학교 때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매일 모르는 악보를 무작위로 펴서 네. 그냥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시작을 했으면 내가 얼마나 느리게 잡았든 빠르게 잡았든 끊지 않고 꾸역꾸역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다 틀려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악보의 그림 자체를 자꾸 머릿속에 넣는 훈련을 해요. 너무나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마디부터 4마디까지 봤을 때 4마디에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초교인데 치셨고 또 이게 패세지가 지금 한 3번 정도 바뀌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네. 제가 어떻게 욕을 안 했는데 네. 어떻게 100% 만족이 되는지 저는 좀 신기합니다. 만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아마 네. 많은 솔리스트 분들이 네. 정태영 선생님과 네. 협연을 하면 그런 생각 할 것 같은데 와 1등은 다르군요 확실히. 아니 이게 1번은 다른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작품을 그렇게 칠 수밖에 없이 써두신 작곡가님들의 힘인 것 같아요. 정말 피곤한 겸손입니다.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곡 어떤 곡입니까? 네, 오늘은 합창 음악인데요. 네. 단순히 그냥 합창 음악이라고 규정하기 조금 죄송한 느낌이 드는 예. 작곡가 레너드 번스타인의 미사 중에서 아뉴스 데이를 가지고 왔어요. 신의 어린 양. 네. 어허. 정클클 선곡표에서 자주 또 만날 수 있는 이름 아닙니까? 맞아요. 레너드 번스타인 소개해 주시죠. 네, 저도 번스타인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모음곡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이 번스타인은 최근에 영화로 나와서도 또 인기가 있었고요. 네. 굉장히 다재다능한 인물이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음악사 전체에서 가장 천재로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어허.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버드대에서 철학과 문학을 전공했고요. 졸업 후에는 다시 커티스 음악원에 진학을 합니다. 이 커티스 음악원은 학생 전원이 전액 장학생입니다. 그리고 학생 한 명에게 연습실을 하나씩 주는데 또 최고급 피아노를 또 구비해주고 아주 좋은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지휘를 공부를 합니다. 재능을 인정받은 이 번스타인은 1943년에 뉴욕 필하모닉의 부지휘자로 임명이 되는데요. 하지만 지휘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휘자 브루노 발터가 독감에 걸려서 무대에 오르게 됐는데요. 이때 갑자기 무대에 올랐지만
멋진 지위를 선보이고 다음날 신문에 대서특필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스타 지휘자가 된 건 아니었어요. 번스타인이 뉴욕필 지휘를 맡기까지는 그 이후로 14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번스타인이 이렇게 한 번 부지휘자 때 대타 지휘를 한 번 한 이후에 상임 지휘자가 되기까지 14년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휘자로도 명성을 누렸던 번스타인이지만 작곡가로서도 정말 위대한 작품을 많이 남겼고요. 방송 진행을 하기도 했고 또 피아노, 특히 성악 반주를 하기도 했고 또 자신이 작곡한 곡의 피아노 협연을 하기도 했던 정말 이 클래식 음악과 관련해서는 정말 슈퍼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 롤모델입니다. 저도 롤모델이에요. 이 이야. 번스타인이 가곡 반주 브람스 곡을 반주한 음반이 있는데요. 이렇게 브람스의 가곡을 쳐도 된다고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파격적인 음악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또 방송 진행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도 번스타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사람 같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작곡만 하기에 지휘만 하기에는 맞아요. 에너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번스타인의 영화를 보면요, 네. 그 대타 지휘를 맡게 되었을 때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집에서 신이 나가지고 공연장까지 달려가는 그 모습을 봤는데, 물론 그 배우분이 연기를 잘했겠지만 그 번스타인의 그 넘치는 에너지, 왜 나에게 이때까지 기회가 오지 않았던가 하는 그 느낌, 그게 정말 좋았었어요. 아니 이게 제가 좀 예를 저 스스로 들면은 네. 그 전에 이제 저를에게 노래를 알려주었던 많은 성악가 교수님들이 목소리를 아껴야 된다. 아, 성악가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네.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저도 좀 에너지가 좀 심하게 많은 스타일이라 그냥 방송을 매일 2시간 하고 또 녹음도 하고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미팅도 하고 말을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연주하러 가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목소리를 아낄 때보다 지금이 더 나아요. 그래서 악기는 계속 연주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게 사람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번스타인 그 영화를 보면서 약간 네. 제가 오버랩 됐던 게, 어.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때 코로나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었고 아무도 절 찾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몇 달째 다른 일을 조금 했었어요. 어떤 일 했습니까? 그거는 말씀드릴 수 알겠습니다. 없지만, 네, 음악과 관련 없는. 네, 음악과 관련 없는 일을 어쨌든 슬프다. 그렇게 살아야 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쉬는 날에 아침에 이제 편의점을 갔다 왔나? 그런데 네. 전화가 와서 소프라노 누구의 리사이틀이 어. 며칠 후에 있는데 외국인 반주자가 이태리에서 코로나로 못 들어왔구나. 못 들어옵니다. 아. 가능하시겠습니까? 했는데 제가 당연히 가능하죠 하고 진짜 바로 이제 제 태블릿 PC를 들고 연습실로 달려갔던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막 그 에너지를 주체 못하던 어떤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번스타인을 보면 정말 바쁘게 지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또 작곡을 하셨다고 하는데, 오늘의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미사곡을 들어보면 알 수 있듯이 그냥 뭐 3분 4분짜리 작품이 아니라 2시간 3시간짜리 작품을 거기다가 합창단의 솔리스트의 또 어린이 합창단의 거대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언제 시간이 있었나 싶어요. 약간 기적 같은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면 안 되는 네. 에너지. 어디선가 받은 정말 어마어마한 재능과 그 본인의 열정,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번스타인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네, 1918년에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러시아 로브노에서 이주한 유대인 가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 샘 번스타인은 회사원이었고요. 네. 아버지는 아들이 음악에 관심을 보이자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면서도 아들을 데리고 오케스트라 공연장에 데려갔다고 해요. 정말 저희 아버지랑 비슷한 면이에요. 오. 반대하셨는데 당신께서 클래식 공연 티켓을 끊어서 저를 데리고 가셨었어요. 어느 날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들은 이 번스타인은 곧바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네. 소년 시절에 번스타인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듣고 즉시 암기해서 피아노를 연주할 정도의 절대음감과 비상한 기억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들이 음악을 전공하게 되자 아버지는 가문의 위상을 떨어뜨렸다고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네요. 네, 그 네. 당시 미국의 상황은 더욱 그래야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은 번스타인의 아버지 샘을 비난했다.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 번스타인의 음악적 재능을 키워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아버지 샘 번스타인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아버지 샘도 이유가 있었던 게요. 러시아 치하에 있던 이 우크라이나의 정통 유대인 촌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네. 랍비가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선생님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 16세 때 제정 러시아군의 징집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주를 했고 그러니까 뉴욕 어시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다가 나중에 유통업자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사업가의 삶을 살고 또 가정에서 매우 엄격하고 보수적인 유대인 가정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음악가가 되겠다는 번스타인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번스타인 아들이 세계적인 명사가 되고 난 다음에 아들의 재능을 키워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세간의 비난을 받게 될 때 이때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번스타인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소?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 역시 유머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주 멋진 분이시네요. 내가 번스타인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 야, 아버지들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자랑이 또 있습니까? 아들을 향한 이런 자랑, 자부심. 야, 뭐 이 결과적으로 결과가 좋으니까. 그럼요. 예, 과거는 다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번스타인이 작곡을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습니까? 네, 1935년부터인데요. 이때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전공은 철학과 문학이었지만 음악에 더 열심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 이론을 전반적으로 집중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합창단의 반주자를 맡거나 학교 연극제에 쓸 무대 음악을 작곡하는 등 일찍부터 경험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번스타인이 발표한 주요 작품 목록을 살펴보면 1935년에 가곡 10편 148편을 발표합니다. 이 곡 정말 제가 한국에서 하고 싶은 곡이고요. 그리고 피아노 3중주 그리고 피아노 소나타를 발표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꾸준히 작곡을 해왔어요. 어릴 때부터. 번스타인이 작곡한 작품 중에서 우리가 뭐 가장 잘 알고 있는 곡 중 하나가 1957년에 작곡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아닙니까?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그러니까 브로드웨이를 위해서 작곡한 작품인데요. 네. 가장 유명한 작품이고 또 대중성까지 있는 작품이고 또 클래식으로 따지자면 그 당시에 이미 호세 카레라스와 키리테 카나와라는 저명한 성악가들이 브로드웨이의 작품을 부른 셈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혁신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의 주제 음악 미사는 언제 작곡했습니까? 네, 1971년이니까 사실 그렇게 오래된 작품은 그러네요. 얼마 안 아닌 것 됐네요. 같아요. 네, 71년. 근데 보통 미사라고 불리지만 공식 명칭은 가수와 연기자, 무용수를 위한 극장을 위한 작품. 그러니까 극장에서 하는 종합 예술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합창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사와 춤, 노래까지 모두 등장하는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대본 작업은 누가 했습니까? 네, 대본은 스티븐 슈워츠와 그리고 레너드 번스타인 자신입니다. 이 슈워츠는 번스타인과 협력해서 이 작품의 가사와 대본을 완성했고요. 이 슈워츠는 나중에 뮤지컬 작곡가로도 큰 명성을 얻게 돼서 나중에 가스펠이나 위키드 같은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어쨌든 이 번스타인의 미사는요. 종교의 그러니까 가톨릭의 그 미사 음악의 형식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본 역시 가톨릭 미사의 전통적인 라틴어 텍스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현대적인 영어 텍스트를 혼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미사의 전통적인 형식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서 당시 사회적, 철학적 이슈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스타인과 슈워츠의 협업은 이 작품이 단순한 종교 음악을 넘어서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초연은 언제 했습니까? 네, 제클린 케네디의 위촉으로 작곡이 됐고요. 네. 1971년에 초연이 됐고요. 네. 이 공연이 워싱턴 DC에 있는 존 F 케네디 공연 예술센터의 오프닝 공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초연은 1973년에 비엔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971년에 초연하고 2년 만에 유럽 초연했으니까 성공한 행보 굉장히 아닙니까? 금방 넘어간 거죠. 그러네요.
초연 이후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그 당시 뉴욕 타임즈 등의 리뷰를 보면요, 음악 비평가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콜롬비아 레코드에서 녹음한 이 작품의 음반은 아주 잘 팔렸다고 합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평가가 좋은데 안 팔리는 음반이 있고 평가가 안 좋은데 잘 팔리는 음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네. 당시에 이제 미국의 이제 보수적인 클래식 음악 사회에서 이 작품을 들었을 때 이 작품 보면 춤도 들어가고 뭐 오케스트라 합창단 들어가는데 사실 이 음악적인 기반이요, 락적인 음악 그리고 팝적이고 또 재즈적이기도 하고 흑인 음악에서도 가지고 오고 랩적인 요소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을 강타했던 모든 대중음악의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었던 작품인 거죠. 그런데 형식은 가톨릭의 미사 음악, 아. 그러니까 종교성을 띠고 제약이 있고, 좀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음. 특이한 음악인 거예요. 이 음악이 그 당시 아주 파격적이고, 그러니까 보수적인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평이 좋을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본스타인은 이 작품의 모티브를 그럼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복합적인 경험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이한 작품을 단순히 어떤 것에서 가져왔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맨하튼의 세인트 패트릭 대성당에서 열린 존 F 케네디의 동생 로버트 F 케네디의 장례식에서 지휘를 맡았던 이 번스타인의 경험, 그러니까 장례식의 그 어떤 분위기, 그리고 1970년에 비엔나에서 열린 베토벤의 200주년 기념 행사, 그리고 프랑코 제피렐리가 1973년에 개봉한 영화 브라더스 앤 시스터 문의 영화 음악을 의뢰받은 이 번스타인과 작사가 레너드 코엔은 이탈리아에서 3개월간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중도에 하차를 하게 됩니다. 그때 번스타인은 A Simple Song을 작곡했는데요. 미사에서 원래는 영화를 위해 쓰여진 이 곡을 사용하게 됩니다. 등장인물이 많은 작품이죠. 네. 미사를 집행하는 사제, 그러니까 신부님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개의 합창단, 그러니까 합창단이 세 개면 사실 정말 무대가 꽉 찰 정도로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로 치면 연합합창단. 그렇죠. 아. 근데 이제 그리고 그 미사를 돕는 봉사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클래식 오케스트라와 록 밴드 그리고 행진 마칭 밴드를 포함한 연주자들이 무대에서 함께 연주를 해 나가고요. 설명드린 대로 사제는 이 작품의 중심 인물이고 이 미사를 집전하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식 합창단은 미사의 라틴어 부분을 부르는데요. 무대 뒤의 합창 좌석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년 합창단이 있어요. 어린이 합창단인데요. 어린이 합창단은 무대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기도 하고, 어린이들이 솔로를 하기도 하고 또 화답하는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리의 가수들도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무대 연주자들 주변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거의 줄잡아 한 200명 넘게 나오겠는데. 그러니까요. 무대가 꽉 차요. 특히 영국의 그 프롬스라는 축제에서 로얄 알버트 홀이라고 어마어마한 거의 뭐 4,5천석 넘을걸요. 그렇게 큰 극장의 무대가요, 정말 빈틈없이 꽉 차는 모습을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작품입니다. 이 정도면은 스케일이 오페라 이상 아닙니까? 오페라 이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출연자로는 진짜 못지않은 것 같습니다. 번스타인은 미사 이 작품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메시지, 즉 자신만의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까? 네, 이 미사에 반전 평화 운동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아까 전에 거리의 합창단은 그들의 삶에서 신의 필요성과 미사의 역할에 대한 의심과 의구심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작품이 특이한 것은 분명히 가톨릭의 미사 전례의 음악인데요. 그 음악에 출연하는 합창단이 정말로 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심과 의구심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라틴어 가사를 따라 부르다가 도나 노비스 바쳔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지금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번스타인은 당시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음악을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도 지구촌에 전쟁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도 휴전이고 또 러시아 네. 아직도 전쟁 중인데 지금 타이밍에도 꼭 필요한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특히 네. 이번 주에 이 음악을 생각했던 것은 올림픽이 폐막을 했잖아요. 근데 올림픽 개회식을 제가 대관령 음악제에 가서 TV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정말 많은 논란이 생성됐잖아요. 이것이 예술인가 아니면
추한 모습의 어떤 서구의 문화인가에 대해서 감론을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프랑스의 철학과 또 프랑스 문화에서 볼 때 그 개회식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약한 수위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프랑스인들은 항상 상대를 이렇게 놀래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번스타인의 작품도 그런 것 같아요. 당시에 어마어마한 논란과 또 비판을 받았지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고 또 나중에 우리에게까지 감동을 주는 작품이 되어서 이 음악을 골라보려고 했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저는 이 바라보는 시각의 수준과 퀄리티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전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88 올림픽. 네. 저는 88 올림픽 개회식 영상을 진짜 자주 봐요. 그 폐막식 그때 그 심장의 두근거림이 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그때 이 동그라 그 모자 사가지고 네. 올림픽 로고 쓴 거 아직도 제 사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세계인 외국인을 보는 거조차 우리가 생소하고 맞아요. 길거리 외국인이 돌아다니면 너무 신기하고 하지만 지금 반대로 세계인들이 우리 여행 가거나 맞아요. 그 관광을 가면 한국인이냐고 물어보고 그럼요. 한국인이라면 막 사진 찍자고 그러고 맞아요. 한국의 정말 위상이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시각도 참 저는 그런 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 논란이 되는 것도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평가가 안 좋은데 음반이 잘 팔리고 네. 평가가 좋으면 음반이 안 팔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가 좋고 나쁨에 있어서 나쁘다고 해서 또 완전히 안 좋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시도 자체가 네. 또 높이 평가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번스타인의 음악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거는 요즘 이제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그러니까 MZ 세대 그렇게 세대들은 더더욱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에 익숙한 세대로 점점 변해가잖아요. 그만큼 서구 사회는 더 먼저 그렇게 됐을 테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의식하는 것은 더욱더 강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번스타인은 과연 타인을 의식하고 이런 작품을 써냈을까 그런 주제를 조금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네. 또 흥미롭네요. 네. 근데 뭐 우리가 대화를 해도 네. 정답은 안 나올 것 같고 나중에 죽어서 번스타인에게 물어봐야 될 것 이 같습니다. 번스타인의 음악을 여러분께서 들어보시면 정말 파격이다. 지금도 우리가 이걸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번스타인의 미사 중에서 우리가 들을 곡은 아뉴스 데이 맞습니까? 네, 아뉴스데이라는 곡인데요. 네. 이 곡도 처음에 저도 이 미사 중에서 정말 작은 파트 이제 저는 글로리아라는 파트를 연주해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노래를 불러본 적도 있고 이제 제 스승님이시기도 한 노래도 부릅니까? 정말 20살 때 뭐 이럴 네. 적이었는데요. 제 스승님이셨던 이제 합창 지휘자 최운철 교수님께서 이 미사 중에서 한 부분을 이제 제가 반주하게 하셨고 네, 그때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그런데 그때도 이거 도대체 무슨 곡이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아뉴스데이를 살펴보니까요. 성악가 한 명이 노래를 시작하고 또 이게 점점 확장되는 게요. 지금 랩을 하고 있는 것인가 클래식 음악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혼동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사 가톨릭의 전례곡이지만 번스타인이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고 그리고 또 형식과 어떤 그 당시의 전통을 뛰어넘은 이 번스타인의 음악을 정말 자유롭게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성악가 입장에서는 아뉴스데이 하면 BJ의 아뉴스데이 맞아요. 너나봐 요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성스럽고 그러니까요. 또는 거룩하고 아하. 어린 양을 생각하는 그 종교의 느낌을 주는데요. 예, 번스타인이 표현한 양은 어떤 양인지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을 소개한 번스타인의 미사 중에서 아뉴스데이, 바리톤 주빌란트 사이스, 마린 알소비 지휘하는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모건 주립대학교 합창단, 피바디 어린이 합창단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번스타인의 미사 중에서 아뉴스데이, 바리톤 주빌란트 사이스와 마린 알소비 지휘하는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모건 주립대학교 합창단, 피바디 어린이 합창단의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지금 들어도 네. 진보의 진보인데요. 맞아요. 특이하고 파격적이고 정말 또 한편으로는 교육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교육적이요.
참 제 머릿속에서 아뉴스데이에서 네. 이렇게 산산조각 나는 음. 시간이 있을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 이 세대에 필요한 음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또 대한민국의 번스타인 또 정태양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다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번스타인은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스스로. 나중에 지휘도 하셔야죠. 지휘는 네. 또 내년에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것 같아요.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럼 데뷔입니까?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윤서님. 1970년대 우리나라 TV에서 번스타인의 청소년을 위한 음악 해설 방송을 열심히 보았던 기억이 나네요. 오케스트라의 각종 악기를 상세히 설명해 주던 장면이 아직도 선명히 남아 있어요. 유명한 방송이죠. 정말 유명하고 번스타인을 또 대중적인 스타로 만들어준 방송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당시에 번스타인 때문에 미국에 있는 오케스트라들의 회원 수가 훨씬 늘어났다고 하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번스타인 때문에 네. 오케스트라 지휘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번스타인을 싫어하는 지휘자도 있을 겁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말을 안 하고 음악에만 집중해야 되는 이제 말을 못하면 안 되는 세상이 와버렸어요. 네. 그런데 그 방송에서 번스타인을 바라보는 그 어린이들의 표정을 보면요, 정말 필요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화됐으면 좋겠어요. 번스타인처럼 유입시키는 네, 아티스트. 맞아요. 그리고 유입이 됐을 때는 또 말 없이 네.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양화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소피아 H님, 라디오로 듣는 뮤지컬 같아요. 사분사분하다님, 오늘 번스타인의 곡은 평화를 내놓으라고 시위하는 분위기. 멋진 해석입니다. 사분사분하다님. 1748님, 정태양의 코너를 통해서 작곡가 번스타인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좋네요. 새로운 번스타인을 만나고 그의 음악을 들으니 정말 신선했어요. 늘 참신한 음악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강박관념이 있겠어요. 항상 참신한 걸 소개해야 된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고이네르 바이젠 했을 때처럼 정말 딱 들으면 아는 곡을 고르기도 하고, 또 오늘처럼 혹시나 듣기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꼭 EBS에서 이거는 나가야 된다라고 저 스스로 생각하는 음악을 고르고 있어요.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도 참신한 음악 부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어떤 작품입니까? 다음 주는 이제 피아노 작품으로 돌아가야 간만에 되는데. 피아노로 옵니까? 왜 바이올린 작품도 했었고 네. 또 가곡들도 했었고 레스픽이라는 이탈리아 작곡가의 작품도 했었는데요. 피아노 작품을 골라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네, 여러분 날씨가 너무 습하고 더운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순간 지금 다른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요. 뭐라고 대답하시? 인사를 안 받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순간 저 생방송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더 말씀하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들으실 곡은 모차르트의 호른 협주곡 4번 이 플랫창조 쾌의 번호 495 1악장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양팔 없이 연주하는 불굴의 호르니스트 펠릭스 클리저와 카메라타 아카데미카 짤츠부르크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